68세 장미수는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눈을 뜬다.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다. 중학교 교사로 일했던 시절 첫 교시 전 학교에 도착해 교실을 정리하고 하루를 준비하던 그 시간들이 아직도 그녀의 생체 시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거실장 위에는 퇴임식 사진과 제자들이 보낸 감사장이 놓여 있었다. 노란 테두리가 바른 사진 속에서 미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3학년 담임을 맡았던 마지막 해, 아이들이 깜짝 이벤트로 준비한 꽃다발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선생님, 평생 잊지 않을게요. 선생님 덕분에 공부하는 재미를 알게 됐어요. 그때 아이들이 외쳤던 말들이 아직도 생생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들이 점점 희미해져만 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미수는 일찍 은퇴했다. 아들 병우가 이제 집에서 쉬시라며 권했을 때 그것이 진짜 쉬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병우와 며느리 민정, 그리고 손자 준호와 손녀 하나까지 내 식구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것은 온전히 미순의 몫이 되어 있었다. 아침 도시락 준비부터 저녁 식사, 아이들 학교 준비물 챙기기, 집안 청소까지. 교사였던 그녀는 이제 무급 가사도우미가 되어 있었다. 엄마 하나 학용품 좀 챙겨주세요. 오늘 미술 시간이래요. 12살 손녀 하나가 서둘러 말했다. 미수는 묵묵히 가위와 색종이를 챙겨 가방에 넣어주었다. 예전 같으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잔소리를 했을 텐데 요즘은 그럴 기력도 없었다. 미순의 하루는 전쟁 같았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에는 온종일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특히 며느리 민정이 요리 유튜버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일은 더욱 복잡해졌다. 어머님, 오늘 촬영 때문에 주방을 좀 써야 하는데 점심 준비는 간단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민정의 부탁은 늘 이런 식이었다. 정중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톤으로 미순의 일정은 민정의 촬영 스케줄에 맞춰 돌아갔다. 미순은 자신의 방에서 라면으로 점심을 때우며 주방에서 들려오는 민정의 밝은 목소리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된장찌개 레시피를 가져왔어요. 시어머님께서 알려주신 비법이 들어간. 시어머님께서 알려주신 비법. 미순은 쓴웃음을 지었다. 민정이 된장찌개를 제대로 끓인 적이 언제였나. 늘 미순이 손질한 재료로 미순이 우려낸 육수로 만드는 것을 민정이 카메라 앞에서 적기만 하는 것이었다. 며칠 전부터 허리가 아팠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등골이 뻐근했고 무거운 것을 들 때면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다.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뤘다. 민정의 촬영 일정, 아이들 돌봄, 집안일. 자신이 하루라도 빠지면 집안이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았다. 어머님, 오늘 올린 영상 한번 보세요. 민정이 휴대폰을 미순 앞에 들이밀었다. 화면 속에는 깔끔하게 차려진 식탁과 함께 웃고 있는 민정의 모습이 있었다. 영상 제목은 시어머님과 함께 만드는 우리 집 밥상이었다.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와, 며느리가 정말 효부네요. 시어머니가 부러워요. 이런 며느리 어디서 구하나요? 가족이 화목해 보여서 보기 좋아요. 미수는 화면을 바라보며 당황했다. 영상 속에서 민정은 마치 자신이 모든 요리를 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었고 미수는 그저 옆에서 고개만 끄덕이는 조연 역할이었다. 구독자가 5만 명이 넘었어요. 광고도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민정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미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잘 됐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다. 자신의 40년 교직 경험과 요리 노하우가 며느리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된 기분이었다. 그날 밤 미수는 예전 제자들이 보낸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음에 남는 편지가 있었다. 10년 전 졸업생 김수진이 보낸 것이었다. 선생님, 저는 지금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정직하고 성실하게라는 말을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선생님 덕분이에요. 엄마,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가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병우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다. 미순의 눈이 반짝였다. 제주도라니 남편과 신혼여행으로 갔던 곳이었다. 좋지. 오랜만에 가족 여행이네. 짐은 내가 싸줄까? 미순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지만 병우와 민정의 표정은 어색했다. 아, 그게. 이번에는 우리 가족끼리만 가려고 해요. 민정이가
유튜브 콘텐츠용으로 촬영도 해야 하고. 민정이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그리고 숙소도 4인실로만 잡았어요. 미순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우리 가족끼리만이라는 말에서 자신이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 그래. 그럼 너희들끼리 잘 다녀와라. 미수는 최대한 담담한 척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주말이 되자 병호 가족은 신나게 짐을 쌌다. 미수는 평소처럼 아이들 여행 가방을 정리해주고 간식도 준비해 주었다. 엄마, 그동안 푹 쉬세요. 병호가 짧게 인사하고 차에 올랐다. 미수는 대문 앞에 서서 멀어져 가는 차를 바라봤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이 넓은 집에 혼자 남겨진 것이 처음이 아닌데도 오늘은 유독 외로움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허리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 병호 가족이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에도 미수는 계속 아픈 것을 참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는 순간 허리에 전기가 치는 듯한 통증이 왔다. 으윽, 미수는 그대로 침대에 주저앉았다.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 하고 아침 준비는 해야 했다. 민정아, 좀 도와줄래? 허리가 너무 아파서. 미순이 며느리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알고 보니 민정은 이른 아침부터 카페에서 촬영 미팅이 있다며 나간 상태였다. 미수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다. 아픈 것을 티내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어떻게든 아침을 차려주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지만 그 후 미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오후에 민정이 돌아왔다. 미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정아, 내가 병원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아이들 좀 봐줄 수 있어? 아, 어머님. 그런데 오늘 중요한 편집 작업이 있어서 내일은 어떠세요? 민정의 대답에 미수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의 건강보다 유튜브 편집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다. 그날 저녁 병호가 들어와서야 미수는 병원에 갈 수 있었다. MRI를 찍어보니 디스크였다. 의사는 수술까지는 필요 없지만 당분간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다.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무거운 것은 드시면 안 돼요. 가족들이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미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가족들의 도움이라니.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미수는 여전히 아픈 허리를 감싸며 집안일을 하고 있었고 민정은 구독자가 늘었다며 더욱 바쁘게 촬영에 매달렸다. 그날도 미순이 점심을 준비하려는데 허리가 너무 아팠다. 하지만 민정은 또 촬영 때문에 주방을 써야 한다고 했다.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중요한 콜라보 촬영이 있어서 점심은 간단히 드세요. 미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자신의 건강보다 촬영이 중요한 며느리,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가족들. 이 모든 것이 한계점에 달했다. 그날 밤 미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남편이 남긴 통장과 자신의 적금 통장을 꺼내 정리했다. 생각보다 제법 큰 금액이었다. 이 집도 남편 명의였다가 상속받은 것이니 법적으로는 미순의 소유였다. 다음날 미수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사는 이 지역의 집값이 많이 올랐다며 생각보다 좋은 가격을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예전 제자 수진에게 연락을 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수진아, 나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연락했다. 미수는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다. 수진은 조용히 들어준 후 말했다. 선생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선생님은 충분히 자격 있는 분이에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해요. 수진의 말은 미순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일주일 후 미수는 집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병호 가족이 또 다른 촬영 일정으로 외출한 사이 미수는 조용히 이삿짐을 정리했다. 저녁 때 병호 가족이 돌아왔을 때 미수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정리된 짐 가방들을 보고 모두가 당황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어디 가세요? 병호가 다급하게 물었다. 미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나 이사 간다. 이사요? 갑자기 왜요? 민정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미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이 집은 내 것이다. 내가 매각했고 새 주인이 다음 달에 들어온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병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잘못한 게 아니라 나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서다. 미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제주도 여행에도 끼워주지 않고 내가 아파도 촬영이 더 중요하고 나는 그냥 무료 가사 도우미였구나. 민정이 당황해서 말했다. 어머님 오해예요. 저희가 어머님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그럼 언제 나를 존중해줬니? 내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니? 미순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하나와 준호가 울먹이며 미순에게 달려왔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할머니가 없으면 안 돼요. 미순은 손주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가 너희를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을 살고 싶단다. 민정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미순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민정아, 고맙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고 싶다. 한 달 후 미순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 전 재산으로 작지만 아담한 집을 구입했고 조그만 텃밭도 가꾸기 시작했다. 수진이 자주 찾아왔다. 이제는 제법 성공한 사업가가 된 그녀는 미순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다. 선생님, 이런 결정을 내리시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힘들었지. 하지만 후회는 없다. 오히려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알겠구나. 미순은 마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숙제를 도와주는 일이었다.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병고와 민정은 처음에는 원망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다. 민정은 미순이 없는 집안일의 무게를 직접 체험하며 그동안의 잘못을 깨달았다. 어느 날 민정이 혼자 찾아왔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님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민정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서로 존중하며 살고 싶었을 뿐이야.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미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야 한다. 그 후 가족들의 방문이 잦아졌다. 하지만 이제는 미순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러 왔다. 몇 달 후 미순은 마을에서 인생 이막 특강을 열게 되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중년 여성들을 위한 강의였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건강한 사랑의 형태예요. 강의실에는 미순의 말에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계절이 또 바뀌고 미순의 새로운 삶도 2년째를 맞고 있었다. 어느 날 수진이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다. 선생님, 시에서 올해의 모범 시민상 후보로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결국 미순은 시상식에 참석하게 되었다. 상을 받으며 단상에 선 그녀는 마이크 앞에서 소감을 말했다. 68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신의 꿈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오래도록 이어졌다. 객석에서 병호 가족과 수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상을 받고 내려오는 길에 민정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다. 어머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머님을 통해 저도 많이 배웠어요. 민정아, 고맙다. 우리 모두 성장한 것 같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수는 상장을 책상 위에 놓았다. 40년 전 교사 시절 받았던 상장 옆에 나란히 놓이니 감회가 남달랐다. 다음 날 아침 미수는 평소와 같이 일어나 텃밭으로 나갔다. 토마토와 상추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직접 키운 채소로 아침을 준비하며 미수는 생각했다. 이제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오후에 하나가 친구들과 함께 놀러 왔다. 할머니 친구들이 할머니 이야기 들으려고 왔어요. 미수는 아이들을 위해 쿠키를 구워주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 아이가 말했다. 용감한 게 아니라 그냥 솔직한 거야.
자신의 마음에 솔직하게 사는 것 말이야. 해가 질 무렵 아이들이 돌아간 후 미수는 마당의 벤치에 앉아 하루를 정리했다.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미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을 생각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바람이 살랑 불어왔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부터 미순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다. 바쁘지만 충실한 일정이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였다. 이제 미순에게 장미순 선생님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이었다. 나는 장미순 선생님이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미수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다짐했다. 그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장미순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그녀의 제2의 인생 이야기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중년 여성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민정은 이제 진짜로 시어머니를 존경하게 되었고, 병우는 어머니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하나와 준호는 할머니를 통해 자존감이라는 것을 일찍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장미순 선생님은 오늘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해주며 자신만의 빛깔로 세상을 밝혀가고 있다. 68세에 시작된 그녀의 제2막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